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손은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시간이 만드는 공간의 가치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좀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한옥과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을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심이 있었고 오늘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저희가 일반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지원 사업의 작년 주요 성과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옥과 건축자산, 한옥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 건축자산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설명하는 문장이 제가 생각했을 땐 시간이 만드는 가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 목차는 조금 간소화해서 저희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작년에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과제, 그리고 향후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입니다. 지금 한옥과 건축자산의 가치는 사실 인구 감소나 지역 쇠퇴 같은 굉장히 큰 이슈와 맞물려서 지역에서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 지역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거점 시설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자산은 그 지역만의 어떤 역사문화 경관을 형성하는 자원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아래쪽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지역에서의 뭐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가치들도 있지만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치, 산업적인 가치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옥과 건축자산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보전해서 활용하는 정책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이나 빈 건축물 정비, 관광 거점 육성 등의 지역 매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부처에서 이 한옥과 건축자산이라는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 가지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사진들은 국토부에서 정말 최근에 나온 이제 보도 자료들인데, 지방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과 관련해서 한옥이나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 출범한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이제 3대 정책 목표를 2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세 가지 정책 목표 중에 하나로 건축 공간 문화 자산 키우기를 제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데 사업 모델 중에 하나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으로서 건축 자산을 활용하는 모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옥에 관련된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조금 세계적인 글로벌한 여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옥이 가진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문화 확산의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K컬처가 너무 글로벌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데, 한옥이랑 건축자산, 특히 한옥은 그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한옥 정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택 중심의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상업,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목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옥이 가지는 탄소 중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22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한옥이 가지고 있는 탄소 저장량을 산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들면 이제 서울에 있는 정수초등학교의 한옥 교실이라고
한옥이라고 하는 그 약간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 같은 공간은 2동에 지상 2층 정도인데 총 92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이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아까 박사님도 아파트 녹지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한옥은 축구장 59개를 합친 면적의 숲이 연간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옥이 전통 문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연차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한옥과 건축자산처럼 가치를 지닌 대상 중심으로 정책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꾸준한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양한 여건들이 발생하고 이 변화에 대한 이슈를 대응하고 선도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지원하는 한옥과 건축자산이 가지고 있는 모법은 국토교통부의 한옥 등 건축자산법인데, 사실 한옥이란 건축자산이 대상이다 보니 이것을 소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고 활용을 해야 하는 여러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수요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기관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기관을 조금 자랑하면 저희 기관은 이제 국책연구 기관으로서 정책적인 투명성이나 중립성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제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희 연구진도 함께 만들어 온 것인데, 2011년부터 저희 국가한옥센터, 그리고 2018년부터는 건축문화자산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쌓아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에서 세팅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자산을 발굴해서 이것이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장소 단위 보존 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전통문화 지속과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옥의 다양화와 저변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은 다들 아실 텐데 건축자산은 조금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항상 이제 건축자산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건축자산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안에 있는 건축자산의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 근현대 시기의 건축물, 그리고 한옥을 포함하고요. 건축법의 건축물, 건축기본법의 공간환경,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을 포함하는데, 이 유형들은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이 만든 도시의 시설들을 건축자산의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많이들 아시는 문화재,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문화유산이 되었는데요. 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유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것은 2015년입니다. 지금 11년 정도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토부 안에 있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등에 대해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나 전통건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거는 모든 거를 다 맞추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을 때 특례를 주어서 건축자산의 보존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건축자산을 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수건축자산, 그리고 경관 개선을 위한 면 단위는 지능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법의 기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가의 기본계획과 광역지자체의 시행계획,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시행하는 기초조사, 전국에 지금 7,800여 건 정도 목록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자체가 등록 지정하는 우수건축자산과 지능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년도의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6개 정도의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 개선 파트이고, 제도 개선 파트는 조금 한옥과 관련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24년 말에 목조건축법이라고 하는 법령이 발의되었었는데, 당시에는 한옥과 건축자산은 제외되어 있었고, 이것이 공청회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협의를 지원하면서 논의했던 것이 이제 한옥과 건축자산을 포함하는 제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하위 법령에 대한 제정 방향을 세팅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지금 저희 연구원의 녹색건축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옥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같이 논의를 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지금은 아직 논의 중인데, 만약에 법령이 제정된다면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목조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이나 목조건축 도시 같은 사업에서 한옥이 중요한 어떤 시그니처 건물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안에서 한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시행된 후에 한옥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옥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여러 R&D들이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들이 국토부나 관계 전문가와 있었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한옥 건축 활성화 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안에 한옥 건축 기준 개정이 포함됩니다. 이 한옥 건축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정책적인 대상이 되는 한옥이 무엇인가를 세팅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고시이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어떤 한옥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 기준, 그리고 타부처 문체부에서 한옥 체험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기준, 한옥 정책을 추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옥법 시행 10년 후에 R&D 성과나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운영관리 부분은 법에 있는 그 정보체계라는 것을 사실은 광역지자체가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이제 종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2022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7,000여 건의 건축자산 기초조사나 정책정보 아카이브 등을 지속적으로 구축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자체의 정책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건축자산이나 한옥은 결국에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사실은 지자체입니다. 근데 지자체는 한옥과 건축자산 정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이 건축 인허가 중심의 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이제 보전한다거나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건축가의 인식도 조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 것 시작부터 좀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소 중심의 현장 지원을 진행하고 정책 확산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좀 나열해 두었는데, 우수건축자산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 2년 안에 등록이 된 것들이 많고, 저희가 지원했고 컨설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금 이제 더 많이 확산하고자 했던 것은 교육과 홍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도 건축자산 개념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개념이나 어떤 효과, 가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두었고, 작년에는 이제 교육 파트는 공무원 교육과 어린이 교육을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이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건축자산과 녹색 건축을 묶은 하나의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처음으로 이제 건축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 알릴 수 있고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것이 이제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늘봄학교 교육도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교육청과 작년에 연계해서 저희가 한옥과 건축자산 각각 2차시 정도 수행을 했고, 어린이들도 생각보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보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 2월에 이제 국토부 출입 기자단 분들을 모시고 건축자산 정책 홍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이제 건축자산의 개념이나 효과에 대해서 알리고, 또 코리아 헤럴드나 아리랑 TV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사와 좀 협력해서 특집 기사나 포럼을 발간하고 저희 홍보 영상 제작 지원을 진행하는 것,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저희 아우리 TV와 마찬가지로 유튜브가 있는데, 그런 건축자산 정책 홍보 유튜브를 함께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들을 추진해서 좀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나 정책 확산을 기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사업 성과 중에 연구 파트인데, 지역 활성화, 지역 균형 측면에서 건축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사업을 기획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였고, 초반에 말씀드린 5극 3특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산을 활용한 일종의 도시건축 디자인 사업 기획이었고, 여러 가지 방향과 목적은 기본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휴 공간에도 좀 대응하는 것인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은
것은 이것을 우수건축자산이나 진흥구역처럼 법적인 것으로 이제 이 트랙을 태웠을 때 사실은 사후 관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사업 종료 후에도 이 법적 대상으로서 사후 관리와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사업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향후 과제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성과를 조금 정리한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현장 중심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도 건축자산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부처 간의 연계 방안이나 그런 연계 사업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홍보를 좀 다각화했던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장소 단위 사업 모델을 연구를 통해서 기획했던 것이 저희 연구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차 사업인 만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고민해야 되는 과제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실행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칸막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저희 지자체들이 뭐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많은 건축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위주로 하는 건축가 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이나 인력이 굉장히 어렵고 또 특히 건축자산이나 한옥은 문화유산의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과랑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건축자산은 문화재 같은 규제 대상으로 오인되고 있어서 민간 참여가 굉장히 한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교육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민간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조금 미비합니다. 이 정책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정책이고 법도 지자체 실행을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 실적은 좀 낮은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 추진 전략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옥과 건축자산의 보존하는 정책 도약을 위해서 국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겠지만 저희 지금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법정계획인데요. 이 안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포함하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부처나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등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 홍보를 다각화하고 민간 소유주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는 한옥이 이제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전통문화 확산과 탄소중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21년 이후에 지금 한옥 통계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서 전국에 정확히 얼마나 한옥이 있는지가 추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통계를 생산해서 한옥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탄소 저장이나 산출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옥은 지속적으로 R&D를 통해서 기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성과를 정책에 기준에 법에 담는 연구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것의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마지막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